암이 언제 걸리고 내가 어디에 걸린다라고 장담을 할 수도 없잖아요. 암보험이라는 거는 그냥 전체적인 거를 조금 내 생활비 수준으로 맞춰놓되 합리적인 보험금으로 잘 준비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라이버시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라이랜스 설계사 신윤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해드렸던 이제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한 두 가지 폐암이랑 간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예정인 거죠? 오늘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 그리고 네.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남성분들이랑 똑같이 여성분들도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본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어떤 거 먼저 할까요? 그럼 제가 그냥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걸리는 나이대, 네. 연령대는 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보험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확률로 이제 의존을 하게 돼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폐경기 전후,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폐경기 이제 전후로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폐경기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여성분들이 제일 많았다라고 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뉴스에서 봤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식습관이 서구화된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리고 결혼이 조금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모유 수유하시는 여성분들이 매우 적어져가지고 유방암에 더 걸리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암의 완치 판정은 보통 5년 정도 하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는 5년을 더 벗어나서 최대 10년까지는 이제 재발률이 2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서도 나는 완치가 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도 치료랑 관리에 대해서 힘을 써야 하는데 10년 생활비라고 한다라면 제 생각에는 저는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요즘은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1억, 2억도 그냥 가입하시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걱정은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내가 진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보험은 최소한으로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한두 개보다는 이제 저는 많이들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비 위주로 많이들 말씀을 드려요. 생활비가 이제 암에 걸리면은 내가 뭐 사실은 암 때문에 죽는 거는 요즘은 좀 덜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한 2에서 3년 정도는 휴직 기간을 두고 치료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최소한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가입을 해두고 그거보다 내가 가족력이 더 걱정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더 크게 가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한 달 생활비를 얼마 정도 쓰세요? 저는 생활비요. 전 혼자 살고 있어서 생활비 한 200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하면 2,4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유방은 없잖아요. 남성분들도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진짜 네. 확률적으로 미미하긴 하지만 네.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암보험은 조금 많이 가입을 해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암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점점 발전할 거고, 뭐 조기 진단 이런 것들은 건강검진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나겠지만, 그쵸. 일찍 발견하면은 대부분 많은 시청자분들도 보험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암이나 소외감이라고 해가지고 10% 정도밖에 지급을 못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는 뭐 이미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가입은 해놨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이제 일반 암이 아니라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 이제 두 번째인 갑상선 암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의료 체계가 정말 잘 돼 있고 검사 기술 능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초음파 해상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지금 코로나19로 관련해서 한국은 진단 키트, 즉 검사할 수 있는 양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도 많았던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나라인지 언급은 뭐 할 수는 없지만 확진자 수가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말은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갑상선에다가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에 갑상선도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2, 3mm가 넘어가야 암이라고 진단을 받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0. 몇 mm라고 하더라도 갑상선 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일찍 발견을 하게 되지만은 그대로 조금 방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찍 발견했을 때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은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되지만은 사실 혹시 갑상선 전이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죠. 네, 모든 암세포는 일정 그 장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전이암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약관이 한번 변경된 적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갑상선암이 전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암보험 약관에는 원발암 부위 기준으로 진단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내가 다른 데로 퍼져가지고 전이암으로 진단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약관상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갑상선암 진단금 뭐 많게 가입해봤자 500만 원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치료비로 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험 점검은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원발암이라는 데에서 막혔을 거예요. 아, 네, 네. 원발암이 일단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간략하게 해주고 네. 보험금이 언제 나간다라고만 알려주면 좀 쉬울 것 같긴 해요. 원발암이라고 하는 거는 암세포가 제일 최초로 내가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있었는지 그거를 따지는 기준이 원발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발암이 어디든 그 원발암 기준으로 이제 진단금은 지급이 되게 되는데 원발암이 갑상선 부위다 하면은 갑상선암이 이미 옛날 옛적부터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1,000만 원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갑상선암 진단금은 1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많이 줘봤자 200만 원, 20% 지급이었거든요. 근데 갑상선암이 원발 부위였는데 다른 몸으로 전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암, 예를 들어 뭐 폐로 전이가 됐어요. 폐암이긴 하지만 갑상선이 원발 부위이기 때문에 2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보험 약관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가 갑상선암, 특히 여성인데도 갑상선암 보험금이 너무 적다.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가입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갑상선이랑 유방암 쪽을 좀 알아봤는데 이거 두 개는 그러면 직업군보다는 성별의 포커싱을 맞춰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리는 암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 뭐, 암이 언제 걸리고 내가 어디에 걸린다라고 장담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유전자 검사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한창 이슈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도 그냥 통계 자료에 기반한 그냥 추정치에 불과하다 보니까, 암보험이라는 거는 그냥 전체적인 거를 조금 내 생활비 수준으로 맞춰놓되 내가 걱정되는 부분들 여성이면은 뭐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암이나 폐암 이런 것들 위주로 추가 보장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보험금으로 잘 준비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 두 가지, 유방암이랑 갑상선암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남녀가 공통으로 많이 걸리는 암 두 가지, 위암이랑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프라임에스 설계사 김병선이었습니다. 이상 프라임에스 설계사 신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